요즘에 또 다시 슬금슬금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떨어지는 지역으로. 예전에는 언론이 모든 지역을 다 띄우려고 했다면 지금은 태도가 바뀌었죠. 노리고 있는 지역들 따로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너무 쉽게 버린다. 지들이 띄우려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거래는 애써 숨기고 신고가 거래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버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계속 떨어진다. 이제 그런 쪽에서 빨리 팔고 자금 마련해서 똘똘한 채 사라,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처럼 떨어지는 지역들은 너무 쉽게 버리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지역 어디예요? 노도강입니다. 시작부터 바로 이거 나오고 있죠. 문재인이가 띄워놨다, 윤석열이가 잡고 있는 거다. 아니에요. 새 정부 출범 전후로 노원구 아파트가 하락세로 전환했어요? 어디서 개소리야.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번 정부 3월 10일부터죠. 그러면은 언제부터 떨어졌는지 가서 확인해 보셔라. 오히려 떨어지고 있던 것들 지금 막 규제 완화로 기껏 안 떨어지게 막아놓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기조대로 그대로 규제 정책이 유지가 됐다면은 노도강은 훨씬 더 먼저 박살이 났을 거다. 노원에 재건축이 많이 있죠. 재건축 계속 완화해주고, 강남이 다주택이 많겠어요? 노도강이 많겠어요? 강남은 막 한 채에 20억 30억 하고 있는데 노도강은 막 5억 7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다주택자가 많겠어요? 다주택자들 완화 어디서 해주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다주택자 다 때려잡고 있었는데. 대출 규제 강화랑 금리 인상. 노도강이 언제부터 문제가 나왔느냐? 21년 8월. 이때 금리 인상도 있었지만 당시에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건 그거죠. 대출 총량 규제. 요 두 가지로 이때부터 추세가 나와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 하락세가 나오다가 대선 이슈로 윤도 완화해준다고 그러고 이도 완화해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대선 전후로 슬금슬금 떨어지는 추세가 멈춘 거지. 어디서 약을 팔아요? 2주 전만 해도 영끌 다시 달아오르나, 외곽 집중 매수, 그래서 비중, 맨날 그놈의 비중. 이 비중 왜 올라갔을까요? 2030이 윤석열 대통령이 집값을 잡아줄 거라고 생각해서 뽑았다, 부동산 심판이다, 자꾸 이런 여론 만들고 있는데 거짓이죠. 왜? 문재인 정부 말년에 계속 이러다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갑자기 2030들이 매수가 늘어났다. 보면 답이 나오죠. 내가 부자 될 것 같이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그거 굉장히 멍청한 생각입니다. 왜? 주변이야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항상 비교를 그렇게 해요. 옆집 누구, 회사 누구,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나는 집 샀고 올라갔는데 이 사람은 집 안 사고 그래서 벼락거지 됐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데요. 절대 이렇게 부자 못 됩니다. 왜? 내가 영끌에서 집을 샀어요? 그럼 집 외에는 아무것도 못 사요. 집 하나 사가지고 집값이 2배로 뛰었다고 칩시다. 5억짜리 집 사서. 그러면요, 진짜 부자들은요, 한 20억짜리 집 가지고 있는 게 2배로 뛰고,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은 영끌에서 여유가 없는데 주식 사고, 코인 사고, 채권 사고, 금 사고 해가지고 자산이 내가 2배 뛸 동안 이 사람들은 5, 10배 막 이렇게 뛰어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집값 올라가게 되면요, 집 산 사람은 거지 안 된 것 같아요? 똑같이 벼락거지지? 어때요 지금? 금리로 영끌족 못 버틴다. 패닉셀 나오는 노도강. 패닉셀, 영끌족은 노도강에만 들어갔고, 왜냐면은 15억 이상 대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강남에는 안 들어갔다. 멍청한 소리고요. 자, 12, 16 이후에 15억 이상 대출을 안 내주니까 당장 내가 이자 낼 돈이 갑자기 확 올라가서 못 버티겠다, 그런 상황은 아니죠. 왜냐면 그 이전에 샀던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한 저금리 나오기 전에 샀기 때문에 집값이 더 올라갔으니까 조금 더 버틸 여력이 있는 건데, 문제는 언제 붕괴가 되느냐? 강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15억 이상이 대출이 안 나오니까 찐 부자들 말고 대부분은 뭘로 샀어요? 갭으로 샀죠. 그러면 이 갭이 붕괴되는 시기는요, 전세가가 무너지는 순간 붕괴가 된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저금리로 인해 전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처럼 버틸 여력은 충분히 생기고, 그러면은 되게 비싸게 내놓고서 배째라 하고 있으면 여기 호가 올라가니까 집값 계속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버티고 비싸게 팔고, 그러면서 전세값보다 매매값이 더 빨리 올라가고, 그러면서 강남 불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후들후들하게 외줄타기 하고 있는 거예요. 호가가 무너지는 것 시간 문제다. 매물이 더 쌓이게 되면, 이미 엄청 많이 쌓였는데 맨날 더 이미 눈에 띄게 가격 하락폭은 매물이 더 쌓이게 되면이 아니라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이에요. 7월 돼서 빅스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7월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특히 영끌로 패닉바잉 많이 한 지역이 노도강이다. 그래서 먼저 붕괴가 되는 거다. 그래서 GTX 이 지역들이 먼저 붕괴가 되는 이유가 뭐냐? 영끌로 패닉바잉 했으니까. 뒤늦게 코로나 터진 뒤에 왜 사요? 그때 금리 낮춘다고 하는 거, 집은 내 집 마련은 적어도 10년,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또 10에서 20년 봐야 되죠. 재건축은 투자인데. 그런데 왜 일시적인 저금리에 사람들이 몰리냐?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그런 이야기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라이트하우스는 저기 올림픽 선수촌 이런 거 사면서 다른 사람들 못 사게 해놓고 폭락 조성해서 조회수 빨아먹는다 이딴 이야기나 계속하고 있어요. 아직도 댓글 달려요. 물론 그건 아니더라도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한다고 그래요. 조회수 빨아먹어서 얼마나 돈이 되는데 아파트 하나 팔고 빌라 하나 팔고 하면은 왜 지금 저희가 코로나 이후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저희 영상 계속 듣는 분들은 계속 남아서 들으셨을까요? 옳은 말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야 집값 떨어진다고 했는데 계속 오르네 저놈 틀렸네 막 하면서 그런 식으로 여론만 만들었고 그러면서 지는 집 샀네 이런 식으로 여론만 만들었지. 사실 뭐 지금 건설사 광고 받고 해가지고 막 분양 홍보해주고 빌라 가격 오릅니다 해가지고 몇 개 팔아주고 전세가 오를 건 눈에 보였는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수배 수십 배는 더 벌었을걸요 저희가? 그거 못했을까요? 못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자꾸 여론을 그딴 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메시지를 까지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털어봤자 나올 거 없습니다. 지금 호가 낮춰서 사는 사람 없죠. 매물이 더 쌓이면이 아니라 이미 무너지고 있다. 거래 감소 심해지고 가격도 안 팔린다. 호가 낮춰도 안 팔린다. 이게 현실이죠. 자, 매매 가격지수 동부권 22년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라서 떨어진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도 떨어졌다. 전세 역시도 마찬가지죠. 왜?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아직 8월 전세대란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8월 전세대란 안 나면 어떡할 건데요? 매매 수급 동향 계속 떨어지고 있죠. 왜? 이런 데가 영끌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강남은 영끌에도 못 사니까 진짜로 원래 있는 데다가 뭔가 더 덧붙여서 들어간 거고 여기는 영끌인데. 근데 강남도요. 대부분 다주택들이 똘똘한 채 정리해서 들어갔다고 하죠. 그러면 다주택이 안 팔리면 강남도 무너진 건 순식간이다. 자, 매매 거래량 박살났죠? 노도강. 거래 감소는 앞으로 계속 심화될 겁니다.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 상황 볼까요? 노원에 있는 아파트들. 저희가 저번에 3월에 영상 올렸을 때 호가가 6억 8천이었는데 지금 6억 5천으로 떨어졌죠? 6억 6천에 마지막 거래됐고 6억 5천도 거래가 안 되고 있다. 또 5억 9천6백에서 5억 9천까지 떨어졌고요. 5억 9천 8백 거래가 하나 됐긴 했는데 그치? 5억 9천 매물도 안 나가고 있다. 그리고요. 전세가 상승폭은 올라가는 데도 있지만 여기는 꺾이고 있죠. 자, 도봉 꺾이고 있죠. 보이죠 이제. 6억 8천 7백에서 6억 5천까지. 여기도요. 꺾였죠. 5억 1천에서 4억 5천까지 내리고 있다. 최종 거래는 이보다 비싼 가격인데 이보다 낮은 가격에도 안 나가고 있더라. 한국. 자, 갭이요. 전세가 아직 조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여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전세가가 올라가더라도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전세가도 조만간 붕괴될 수밖에 없다. 자, 한국. 조금 올라간 것처럼 보이긴 한데 지금 전반적으로 여기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8억 5천에서 지금 8억 3천 거래가 됐는데 7억 7천 매물도 안 나가고 있다. 호가 낮춰도 안 나가요.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튄 것처럼 보이는데 6억에서 지금 6억 1천. 오유 올라갔네요. 호가도 올리고 요게 마지막 최종 거래고 근데 거래가 안 되고 있죠. 앞으로도 거래가 계속 안 될 거고 지금 이게 이상한 거죠. 5월엔 거래도 안 되고 있고 5월 6월엔 전세 가격은 떨어지고 있거나 횡보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죠 상황이. 자, 매물 어때요? 노, 도, 강 열심히 쌓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팔려고 계속 내놓고 호가 낮추면서 간보고 있는 시기가 됐는데도 안 팔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호가로도 안 팔린다. 더 낮춰야만 팔린다. 왜? 이렇게 올려놓고서 요만큼 떨어졌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낮춘다고 해서 사겠어요? 실질적으로 이 가격이 돼야 사는 건데 투기 아니면 왜 사요? 실거주들 여기서 오래 실거주 해본 사람들은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걸 뼈저리게 느낄 텐데. 자, 입주민 분양 계획 이때 계속 노도강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는 노도 없죠? 내년엔 도강 없죠? 내후년에는 노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공급 부족인 상황인데 왜 떨어지고 있을까요? 공급이 핵심인데 19년에 오히려 떨어졌었죠 조금 상반기. 근데 노도강 다 공급되고 있는 시기에는 오히려 안 떨어지더니 분양도 거의 없어요. 완전 공급 부족인데 노도강 공급 부족. 근데 공급 부족이면 집값 오른다고 했는데 공급 부족인데 집값이 오르긴 개뿔. 계속 떨어지고 있죠. 호가 낮춰서 떨어지고 있고. 왜? 핵심 호가는 매물이고요. 수요가 과잉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지금 23점도 당첨이랍니다. 줍줍도 한 자릿수. 무순위 청약이면요 넣어놓고서 아니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는데 아예 넣을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계약 포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할인 분양 나왔다. 드디어 서울에서 할인 분양이 시작되었습니다. 15% 할인. 대거 미분양. 이거 언제 분양한 건데 벌써 15% 할인해요. 할인하지 않으면 못 팔겠다라는 거죠.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었죠. 무슨 이야기 했어요?
오피스텔이나 뭐 저기 나홀로 뭐 이런 거 할인하다가 이게 아파트 할인 분양으로 올라올 거라고 벌써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어요. 금리 인상 더 빨라지고 하니까. 할인 분양에도 안 팔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서울에서 할인 분양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물론 지금 뭐 노도광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아니에요. 이거 계속 지금 보면 집값 떨어지는 것도 서울은 안 떨어진다 해서 강남은 안 떨어진다 해서 강남 4구였죠. 여기서 서초, 강남은 안 떨어진다 해서 서초만 남았죠. 물론 여기서 이제 용산 계속 붙긴 했지만 상황 보면은 할인 분양 없다. 서울은 청약 불패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 얘기였는데 지금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머지않았다. 결론. 노도강 윤석열 정부 돼서 떨어진 건 아니다. 자꾸 어디서 구라치는데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정부 말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요. 대출 축소와 이자 부담. 그러면서 심지어는 노도강에서 지금 할인 분양까지 나왔다. 할인 분양이 나왔다는 거는요. 끝물 징조가 아니라 원래 이미 하락하고 난 뒤에 터지는 건데 건설사에서 할인 분양을 웬만하면 안 하는 이유는 돈을 덜 번다 이건 둘째치고요.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저 분양가가 맞나? 저 분양가에 내가 분양받는 게 맞나? 하면서 하락장인가? 하면서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끝물이 아니라 보통은 하락장 진행된 다음에 한다. 그래서 할인 분양 언제 많이 했냐? 2008년에 많이 했냐? 아니에요. 거의 한 2010년에서 12년 돼서 했죠. 근데 벌써부터 각자 도생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 서울 전체적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노도강 자체도 거품이 이렇게 쌓였다가 요만큼 빠졌는데 아 지금이 매수할 기회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그럼에도 호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안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단식 하락이 계속 진행되면서 정상화 진행되는 거 머지않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